여러분, 예상대로 진짜 수산업이 어려워지는 듯 보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시장 전체를 뒤엎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워서 죽겠다 이야기하는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하는 사람, 일식당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부, 여기다가 뭐 위판장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횟집들 즐비하잖아요. 여기 매출액 한번 보실래요? 무려 말입니다. 75%나 빠졌다고 합니다. 75%. 와, 충격이지 않으세요?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던 일.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75% 수준이 되니까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요. 지금이 더 어렵다. 지금 하루에 손님이 거의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는 거예요. 거의 안 온다. 하루 매출이 말입니다. 여러분 50만 원. 50만 원. 평균 매출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200만 원을 하면 매장을 운영하는 평균 운영비 1,300만 원 임대료나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좀 벌 수 있다. 그런데 하루 매출 5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하루 매출 50만 원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비싼 이 외식값에 한번 나가면요. 소주 한 병에 소주 한 2병 뭐 소주 한 병에 뭐 먹는다고 하더라도 맥주 한 병 이게 회 하나 사람 먹으면요. 20만 원 나와요. 20만 원. 둘이 가도 20만 원 나와요. 좀 적게 나와도 15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량진 횟집에는요. 하루에 손님이 2테이블, 3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2테이블, 3테이블. 충격이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충격이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 횟집의 사람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매출이 이렇게 되니 절규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오마카세 식당 여기도 매출액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6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6월은요 70 그러니까 매출이 3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30%. 이거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나와서 말입니다. 쭉 퍼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가서요. 다시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흐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류 따라서 흐르니까. 오야시마 해류를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요.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흐르기도 하고요. 또 일본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마디라도 캐나다 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난리치는 거 보셨어요? 미국의 어떤 서부 지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멕시코가 그러듭니까? 필리핀이 그러고 있습니까? 태평양 국가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섬국가들이? 대만은요? 중국은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가요? 이 괴담에 우리는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 근거도 없는 괴담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어민들 우리 자영업자들 횟집 하시는 분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다른 나라들은 조용한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국민 정서 감정에다가 손을 댄다는 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괴담이나 가짜 뉴스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가 한 거 보세요. 예,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량이 18,100베크렐이지만 이 18,100베크렐이 일본 식품위생품 기준치의 180배가 된다고 하지만 자연산 전복 1kg 먹는 것과 동일한 피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기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참외 기억나시죠? 전자레인지 참외. 전자레인지 참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레인지 참외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전자레인지 참외가 2015년 2016년 사이에 터졌거든요. 예, 실제 성주 참외가 2015년에 4,020억 원의 매출액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3,770억 원으로 7.7%가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은 가짜로 완전히 판명된 전자레인지 참외 이거 완전 가짜였잖아요. 그 뒤로 말입니다. 이 매출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16년이 지나고 17년, 18년, 19년 이제는 이제 궤도를 찾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5,019억 예 그리고 2022년에는 5,763억 이제 궤도에 잡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괴담으로 예 마치 성주 참외를 먹으면 저렇게 예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허물거리는 것처럼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 난리가 났던 거 우리 기억나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제발 여러분 예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횟집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털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 보세요. 난리잖아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의 매출액이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 반성을 해야 되느냐?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가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치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환진 TV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환진 TV는 괴담 만들지 않습니다. 정환진 TV는 가짜뉴스 하지 않습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반드시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과학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 여러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에 휘둘려서 정치인들의 바지가랭이 잡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정치를 바보 취급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휘둘리지 말자고요.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